도박은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을 얻기 위해 가치 있는 무언가를 거는 것입니다. 여러 문화적 환경에서 사람들은 게임이나 이벤트로 도박을 하고 대부분은 문제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도박 행동과 관련된 상당한 손상으로 진행합니다. 도박 장애의 필수적인 특징은 개인, 가족, 그리고 직업적 장애를 유발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부적응적 도박 행동입니다. 손실을 쫓는 패턴이 나타날 수 있으며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도박을 지속합니다. 더 큰 내기를 걸거나 더 큰 위험을 무릅쓰게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도박 전략을 버리고 잃은 것을 모두 한 번에 되찾기 위해 시도하기도 합니다. 많은 도박장애는 단기간 동안만 손실을 쫓지만 도박장애의 특징인 점차 장기적이고 흔한 쫓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도박장애는 그들의 가족, 치료자들 또는 기타 사람들에게 도박 행동에 관여된 정도를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속임수에는 도박에 필요한 돈을 얻기 위한 위조, 사기, 절도 혹은 횡령과 같은 불법 행동들을 감추기 위한 행동이 포함되지만 꼭 이런 행동에만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도박장애는 긴급구제 행동도 나타나는데 이는 도박으로 인해 생긴 절망적인 경제적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족들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도박장애의 DSM-5 진단 기준 A.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문제적 도박 행동이 의학적으로 현저한 손상이나 고통을 일으키고 지난 12개월 동안 다음 항목 중 4개 이상이 나타납니다. 1. 원하는 흥분을 얻기 위해 액수를 늘리면서 도박하려는 욕구. 2. 도박을 줄이거나 중지시키려고 시도할 때 안절부절 못하거나 과민해짐. 3. 도박을 조절하거나 줄이거나 중지시키려는 노력이 반복적으로 실패함. 4. 종종 도박에 집착하여 과거의 도박 경험을 되새기고 다음 도박의 승산을 예견해보거나 계획하고 도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함. 5. 무기력감, 죄책감, 불안감, 우울감 등의 괴로움을 느낄 때 도박함. 6. 도박으로 돈을 잃은 후 흔히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다음날 다시 도박함. 7. 도박에 관여된 정도를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함. 8. 도박으로 인해 중요한 관계, 일자리, 교육적, 직업적 기회를 상실하거나 위험에 빠뜨림. 9. 도박으로 야기된 절망적인 경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돈을 빌리기 위해 남에게 의존함. B. 도박 행동이 조증사파로 더 잘 설명되지 않습니다. 경도 4개에서 5개의 진단 기준을 만족합니다. 중등도 6개에서 7개의 진단 기준을 만족합니다. 고도 8개에서 9개의 진단 기준을 만족합니다. 도박장애의 부수적 특징.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고에 왜곡이 있어 부정, 미신, 우연한 기회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느낌, 지나친 자신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도박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은 돈이 그들 문제의 원인이자 해결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흔히 충동적이고 경쟁적이며 에너지가 넘치고 쉬지 않고 쉽게 실증을 내는 성격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이 승리했을 때는 사치스러울 정도로 관대해집니다. 다른 도박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우울하고 외로움을 느끼고 그들이 무력감, 죄책감 혹은 우울감을 느낄 때 도박을 합니다. 도박장애로 치료받는 사람들의 반 이상이 자살 사고를 가지며 약 17%는 자살 시도를 합니다. 도박장애의 유병률. 과거 도박장애의 유병률은 약 0.2에서 0.3%입니다. 일생 동안의 유병률은 약 0.4에서 1%입니다. 여성에서 평생 유병률은 약 0.2%이고 남성에서는 0.6%입니다. 도박장애의 발달과 경과. 도박장애의 발생은 흔히 청소년기 혹은 성인기 초기에서 나타나지만 중년 혹은 심지어 노년기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박장애는 수년의 경과를 거쳐 발생하지만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빠른 진행을 보입니다. 도박장애로 발전하는 많은 사람은 도박의 빈도와 판돈의 양이 점차 증가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확실히 경도의 장애가 고도의 사례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박장애는 한두 가지 도박이 자신들에게 가장 문제가 된다고 보고하지만 일부는 여러 형태의 도박과 관련됩니다. 관여되는 도박 빈도의 중요성은 심각도보다 도박의 종류와 더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하나의 복권을 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덜 자주 하더라도 카지노, 스포츠 혹은 카드 도박은 도박장애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유사하게 도박에 거는 판돈의 양이 도박장애를 시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박장애가 없어도 1개월에 수천만 원의 판돈을 걸기도 하고 더 적은 판돈이어도 도박과 관련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도박의 패턴은 주기적, 사파적일 수 있으며 도박장애는 지속적 혹은 관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도박은 스트레스나 우울한 시기, 그리고 물질 사용 혹은 금단기에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심한 도박 시기,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시기, 완전한 금단기, 그리고 별 문제가 없는 도박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박장애는 때때로 갑작스러운 장기간의 관해기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가 도박장애에 취약하다는 것과 관해기 이후에 다시 도박장애로 되돌아갈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과소평가합니다. 관해기 동안 도박장애는 자신이 도박과 관련된 문제가 없을 것이고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도박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데 결국 도박장애로 되돌아갑니다. 여성에 비해 남성에서 조기에 도박장애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도박을 시작하게 된 사람들은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조기 도박장애의 발생은 충동성과 물질 남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도박장애를 갖게 된 많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애에서 벗어나기도 하지만 일부에서는 평생 문제가 지속되기도 합니다. 중년기 이후에 시작된 도박장애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흔합니다. 도박장애에 있어 도박행위와 유병률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다양합니다. 도박장애는 노인에 비해 젊은 사람들과 중년에서 더 흔합니다. 청소년기와 성인기 초기에는 장애가 여성에 비해 남성에서 더 흔합니다. 나이 든 성인들이 슬롯머신을 즐기는 반면 더 어린 사람들은 토토 등 다른 형태의 도박을 즐깁니다. 도박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모든 연령대에서 치료율이 낮지만 나이가 어릴수록 특히 더 낮습니다. 남성은 여성보다 더 어린 나이에 도박을 시작하고 도박장애의 발병 시기가 더 이른 경향이 있는데 여성은 보다 늦은 나이에 도박을 시작하고 남성보다 단기간에 도박장애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도박장애를 갖고 있는 여성은 남성에 비해 우울장애, 양극성장애 그리고 불안장애를 더 많이 갖습니다. 여성은 더 늦은 나이에 발병하며 더 조기에 치료를 받으러 오지만 성별에 관계없이 도박장애를 가진 사람이 치료를 찾아오는 비율은 10% 미만으로 낮습니다. 도박장애의 위험 및 예후 인자. 기질적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도박을 하게 되는 경우 도박장애의 비율이 증가합니다. 도박장애는 반사회성 성격장애, 우울장애, 양극성장애, 알코올장애와 동반됩니다. 유전적, 생리적 도박장애는 가족적 경향을 보일 수 있고 환경적 유전적 요인에 영향을 받습니다. 도박 문제는 이란성 쌍생아에 비해 일란성 쌍생아에서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도박장애는 일반 인구보다 중증도, 도박장애에서 고도의 심각한 알코올 사용장애가 있는 1차 친족이 더 흔하게 있습니다. 경과의 변경인자 많은 청소년과 초기 성인이 긴 시간에 걸쳐 도박장애를 해결하지만 미래 도박 문제의 가장 강력한 예측 요인은 이전의 도박 문제입니다. 도박장애의 기능적 결과. 정신사회적, 건강 그리고 정신건강 기능 영역에서 도박장애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도박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도박과의 연관성 때문에 가족과 친구들과의 중요한 인간관계를 위태롭게 하거나 잃어버립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도박의 정도를 숨기기 위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도박을 하기 위하거나 도박 빚을 갚기 위한 돈을 요구하면서 생깁니다. 도박장애는 직업적 혹은 교육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결석,
직장 및 학교에서 수행 불량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업무 혹은 수업 시간 동안 도박을 하거나 업무 및 공부를 해야 하는 시간 동안 도박에 집착하거나 도박의 후유증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도박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건강 상태가 더 나쁘며 병원을 찾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도박 장애의 동반이완. 도박 장애는 좋지 않은 건강 상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담배 사용 장애와 같은 물질 사용 장애를 통제한 후에도 빈맥과 협심증과 같은 몇몇의 의학적 진단은 일반 인구, 집단보다 도박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서 더 흔히 나타납니다. 도박 장애를 가진 개인들은 물질 사용 장애, 우울 장애, 불안 장애, 성격 장애와 같은 정신질환과의 동반율이 높습니다. 어떤 사람에서는 다른 정신질환이 도박 장애에 선행하는데 도박 장애의 발생 기간 동안 나타나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 장애는 불안 장애나 물질 사용 장애 발병보다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도박 장애의 치료. 도박 장애는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병원을 찾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법적 문제, 가족의 압력 또는 기타 정신적 문제들로 인해 병원을 방문합니다. 단도박 모임은 도박을 중단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조그룹 요법으로 동료들끼리 공개적으로 자신의 과거력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도박 모임 회원들은 서로를 도박의 충동으로부터 저항하게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단도박 모임을 중단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입원이 도움이 됩니다. 입원을 통해 도박 환경에서 분리함으로써 도박의 충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통찰지향적 심리치료는 도박을 3개월 동안 하지 않을 때까지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가족치료와 인지행동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약물치료로는 항우울제, 기분안정제,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 오피오이드 제제 등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약물 치료가 우울장애 또는 양극성 장애 등의 동반 질환 치료를 통해 도박 장애가 완화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